김지은은 서울의 한명문대학 기숙사에서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침대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노려보았다. 야, 이 침대 내 거야. 내가 왜 여기 앉아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런데 그 여자, 박민지가 고개를 들고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먼저 왔어. 너나 다른 데 가? 지은은 24살,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는 야심찬 여자였다. 그녀는 항상 모든 걸 통제하려 했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지는 23살, 같은 학과 후배지만 이미 학내에서 소문난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둘 다 레즈비언이었지만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 여전히 금기였다. 기숙사 배정이 잘못되어 둘이 같은 방을 쓰게 된 건 우연이었지만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뒤집혔다. 지은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다가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신청한 침대라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집안에서부터 기대를 짊어진 그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지은은 그 압박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고 그로 인해 관계에서도 항상 뒤에 서려 했다. 민지는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홀어머니로 딸이 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민지도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거부했다. 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충돌했다. 너처럼 약한 애가 왜 여기 있어? 지은이 비아냥거렸다. 민지가 웃었다. 약하다고? 내가 더 약해 보이는데. 그날 밤 둘은 침대를 놓고 다퉜다. 지은은 민지를 밀치려 했지만 민지가 버텼다. 이건 그냥 침대가 아니야. 이건 내 공간이야.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 나처럼 강해. 그런데 왜 나를 자극하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학과 수업에서 민지를 다시 만났다. 조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리였다. 민지가 과제를 제출하며 지은을 쳐다보았다. 어제 일 때문에 점수 깎지 마. 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그럴 일 없어? 공정하게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민지의 존재가 그녀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민지는 지은처럼 관계에서 지배하려는 타입이었다. 둘 다 탑이었고 바텀이 되는 걸 거부했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가 이미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았다. 오늘은 내가 잘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왜 내가 결정해? 우리 둘이서 결정해야지. 둘이 대치했다. 민지가 일어나 지은의 어깨를 잡았다. 너 나랑 비슷해. 그래서 싫어.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슷하다는 건 둘 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둘이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툼이었지만 점점 깊어졌다. 지은이 말했다. 나는 집에서부터 압박받아. 아버지가 나 결혼시키려고 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어머니가 나보고 남자 만나라고 해. 둘의 공통점이 드러났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오해로 끝났다. 지은이 민지의 손을 잡으려 하자 민지가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 난 그런 식으로 안 해. 지은이 물었다. 그런 식이라니. 민지가 대답했다. 너처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민지도 자신처럼 관계에서 수동적이지 않았다. 둘 다 바텀 되고 싶지 않았다. 이 깨달음은 충격이었다.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처럼 강한 여자를 만난 거지? 이건 운명인가, 재앙인가? 다음 날 학과 모임에서 둘이 다시 마주쳤다. 지은이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다가왔다. 어제 미안해. 그런데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여자가 그녀의 약점을 건드렸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 둘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충돌이 잦아졌다. 지은은 민지의 독립성을 질투했다. 민지는 지은의 통제 욕을 싫어했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 왔다. 지은아, 집에 와. 소개팅 할 남자 있어.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민지가 그 통화를 듣고 물었다. 왜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지은이 소리쳤다. 쉬운 소리 하지 마. 너도 알잖아. 이 사회에서. 민지가 대꾸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이 여자, 나보다 강해. 하지만 그 강함이 매력이었다. 둘이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둘 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거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기숙사에서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대화가 깊어졌다. 하지만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물었다. 너 전에 연애해봤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해봤지. 하지만 항상 끝났어. 상대가 나를 통제하려 해서. 지은이 웃었다. 나도 그래? 내가 통제하려 해서 끝나. 둘의 유사점이 그들을 묶었다. 하지만 그 유사점이 갈등의 씨앗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지은의 친구들이 물었다. 민지랑 왜 그렇게 붙어 다녀?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룸메이트야.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가 점점 중요해졌다. 어느 날 학과 파티에서 둘이 춤을 추게 됐다. 음악 소리에 취해 지은이 민지의 허리를 잡았다. 민지가 속삭였다. 너, 나 좋아해.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둘이 키스했다. 첫 키스였다. 부드럽고 뜨거웠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지은이 민지를 누르려 하자 민지가 밀쳤다. 나 위에 있지 마. 지은이 화가 나서 말했다. 왜? 너가 위에 있고 싶어? 그 다툼은 밤새 이어졌다. 우리 둘 다 탑이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 이런 관계가 된 거지?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지은은 거짓말했다. 없어요.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빨리 찾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그 압박이 지은을 짓눌렀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민지야, 집에 와. 아줌마가 좋은 남자 소개할게.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그런 거 안 해. 어머니가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정상이라는 단어가 민지를 아프게 했다. 한국에서 정상은 이성애를 의미했다. 둘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숨기면서 살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자. 둘이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도권 다툼은 계속됐다. 지은은 데이트에서 계획을 세우려 했고 민지는 즉흥을 주장했다. 너 항상 내 마음대로 해.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이 반박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이라는 여자였다. 수연이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나랑 다시 해보자. 지은은 거부했다. 안 돼. 이제 민지가 있어. 수연이 웃었다. 민지. 그 애도 너처럼 강할 텐데 어떻게 버티겠어. 그 말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지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누구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 설명했다. 하지만 민지는 질투했다. 너 아직 그 애 생각해. 지은이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그 사건으로 둘이 싸웠다. 민지가 말했다. 너, 나 배신할 것 같아.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싸움 후 둘이 화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더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내가 이상한 소문이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문요? 아버지가 말했다. 여자랑 사귄다는 소문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민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녀의 친구가 말했다. 민지야, 너 레즈비언이야? 조심해, 사람들 이상하게 봐.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관계 지속할 수 있을까? 둘이 만나서 이야기했다. 우리 포기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싸워보자. 하지만 그 결의는 시험받았다. 지은이 가족 모임에 가야 했다. 그곳에서 소개팅을 강요받았다. 남자가 지은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은은 거부하려 했지만 가족의 시선이 무서웠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거기 갔어. 민지가 화를 냈다. 왜 갔어? 나 배신한 거야? 그 배신감이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이해해줘. 민지는 이해하려 했지만 상처가 컸다. 나 이 관계에서 바텀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희생해야 해?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이 폭발했다. 지은과 민지는 기숙사를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툼은 계속됐다. 지은이 직장을 구하려 하자 민지가 말했다. 나도 같이 일할게. 지은이 거부했다. 너는 공부나 해. 민지가 화를 냈다. 왜 내가 결정해?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남자친구 있어? 지은은 거짓말했다. 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도 아르바이트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너 왜 남자 안 사귀어?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어느 날 둘이 거리를 걷다 손을 잡으려 하자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여전히 위험했다. 지은이 손을 놓았다. 미안, 민지가 말했다. 왜? 부끄러워. 지은이 대답했다. 아니, 무서워. 그 두려움이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그 여자랑 헤어져. 내 미래 망치지 마.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소문으로 알았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의 어머니도 알게 됐다. 민지야, 그만둬. 내가 왜 그래? 민지는 반항했다. 엄마, 나 사랑해요. 어머니가 슬프게 말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고통받을 거야. 그 말에 민지는 흔들렸다. 정말 그럴까? 둘이 만나서 토론했다. 우리 공개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준비 안 됐어. 하지만 그 비밀이 그들을 갉아먹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민지가 간호했다. 괜찮아. 지은이 말했다. 너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 희생이 너무 커. 과거 연인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수연이 민지를 만나 말했다. 지은은 나랑 다시 할 거야. 너 포기해. 민지는 화가 나서 지은에게 따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 부정했다. 믿지 마. 하지만 그 오해가 깊어졌다. 싸움 후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주도권 문제는 여전했다. 지은이 말했다. 나 이 관계에서 리드할게. 민지가 반발했다. 왜 너만? 우리 둘이야. 그 다툼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가 울며 말했다.
둘 다 포기 안 하니까? 이게 사랑인가, 전쟁인가, 지은은 생각했다. 맞아. 우리 둘 다 바텀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함께 할 수 없지? 그날 밤, 둘이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사랑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이게 최선인가? 헤어짐 후, 지은은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소개팅에 나갔다. 하지만 마음이 없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지만 거부했다. 둘이 다시 만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잘 지내?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웃었다. 아니. 너 없으니까. 그 재회가 관계를 되살리려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 지은아, 해외 유학가 그 여자 이적. 지은은 고민했다. 포기할까? 민지도 어머니의 압력을 받았다. 민지야, 결혼해. 민지는 거부했다. 하지만 지친 상태였다. 둘이 비밀리에 만났다. 우리 도망칠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안 돼. 그 현실이 그들을 괴롭혔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까? 아니면 사회를 따를까?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과 민지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너무 컸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지은은 버텼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민지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교수님이 물었다. 민지 양,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어? 조심해. 민지는 분노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해? 둘이 만나서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수연이 다시 개입했다. 수연이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여자를 사랑해요. 그로 인해 지은의 아버지가 폭발했다. 지은아, 집으로 와. 치료받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치료. 사랑이 병인가? 민지도 어머니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 민지야, 병원 가자. 민지는 울며 도망쳤다. 둘이 만나서 계획을 세웠다. 우리 독립하자. 아파트를 구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이 직장을 그만두려 하자 민지가 막았다. 안 돼. 얘 내가 할게. 그 희생이 관계를 변화시켰다. 민지가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지은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시험받았다. 지은이 스트레스로 민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민지가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너도 책임 있어. 그 싸움이 반성의 계기가 됐다. 지은이 말했다. 미안.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바텀 되어보자. 그 말에 지은이 웃었다. 어떻게? 민지가 대답했다. 서로 양보하면서. 둘이 노력했다. 지은이 가족과 대화하려 했다. 아빠, 나 민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만둬. 우리 집안 망치지 마.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닫았다. 민지도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내가 고통받을 텐데 민지는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함께 할게. 사회적 변화가 시작됐다. 둘이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강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 말했다. 그 말이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일어났다. 수연이 민지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해고됐다. 왜?
민지가 물었다. 상사가 말했다. 이미지 문제야. 이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까? 지은이 안아주었다. 안 돼. 싸워. 둘이 함께 대응했다.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건 어려웠다. 승소 가능성 낮아. 변호사가 말했다. 둘이 고민했다. 포기할까? 그 과정에서 내적 성장이 일어났다. 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희생해야 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양보할 수 있어? 클라이맥스가 왔다. 둘이 공개적으로 관계를 선언했다. SNS에 올렸다. 우리는 사랑해요. 반응은 엇갈렸다. 친구들은 지지했다. 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반발이 컸다. 지은의 아버지가 연락을 끊었다. 너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민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오지 마. 둘이 서로 의지했다. 괜찮아. 하지만 고통스러웠다. 지은이 울었다. 가족 잃었어. 민지가 위로했다. 나 있잖아. 시간이 지나 사회의 시선이 조금 변했다. LGBT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둘이 롤모델이 됐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어떻게 버텼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서로 사랑하니까. 하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둘이 여전히 주도권을 다퉜다. 오늘 저녁 내가 정할게. 지은이 말했다. 민지가 웃었다. 좋아. 양보할게. 점점 균형을 찾았다. 수연이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질투했어. 지은이 용서했다. 괜찮아. 그 용서가 성장의 증거였다. 결국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둘이 맹세했다. 가족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둘이 행복했다. 그러나 끝은 열려 있었다. 지은이 민지에게 물었다. 우리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민지가 웃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이 사랑은 대가를 치렀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비난.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양보와 희생이다. 둘 다 바텀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서로를 위해 바텀됐다. 이 선택은 올바른가?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정당한가?